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블랙리스트 논란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공공기관장을 임명을 했다가 정권이 바뀌면 그 공공기관장이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임기를 지켜야 되겠느냐, 이제 이런 건데요. 물러나지 않으면은 새로 바뀐 정권이 이 사람을 물러나게 하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을 행사하고 그 사람들의 대상자 명단을 적어 놓은 것, 이게 이른바 블랙리스트입니다. 환경부 장관 김은경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백운규 산업부 장관, 그 산업부 산하에 있는 13개 공공기관장을 갈아치우려고 여러 가지 압박을 가했다는 혐의로 이제 기소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본인이 물러나지 않겠다 지금 그러고 있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장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약 350개쯤 됩니다. 어마어마한 자리죠. 거기에 공공기관장 하면 이제 사장을 말하고, 뭐 감사위원 그러면은 사장과 거의 동급의 고위직 간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공공기관에 2명씩 혹은 3명씩 있다고 하면은 공공기관이 350개이기 때문에 거의 1000개의 감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공기관장, 이게 국민을 위한 자리입니까? 정권을 위한 자리입니까?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국민을 위한 자리인 것이지요.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던 인사들, 이제 와서는 임기를 지키겠다,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후안무치하다고 할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환경부, 산업부에서 보듯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사람을 다 몰아냈으면서 이제 정권이 바뀌자 임기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 중에서도 방송통신위원장, 권익위원장, 정권 유지를 위해서 중요한 도구 역할을 했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권의 브레인 역할을 했던 국책연구원장, 탈원전, 4대강 사업, 그런 일을 하는데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공공기관, 이제 그런 사업을 했던 곳의 공기업 사장이 자리를 비켜날 수 없다,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그 이제 원인을 근본적으로 따져본다면 이 공모 절차로 능력 있는 인사를 뽑도록 다 시스템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규정은 사실은 사문화되다시피 하고 권력 실세가 사실상 내려꽂는 그런 인사가 백주대낮에 여발한 듯이 횡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뽑는 절차는 완전히 비밀에 휩싸인 채 그 누구도 알아볼 수가 없고 그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겁니다. 미국 같은 곳에서는 아예 대사를 포함한 일부 관직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취급을 하는 엽관제를 채택하고는 있는데, 그것도 그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지켜가면서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낙하산이 분명한데도 낙하산 아니라는 식으로 숨기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그런 아주 어두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350여 개의 공공기관장들, 공공기관 책임자로 자기 임기 동안에 정권을 위해서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다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알박기로 그냥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지난 수십 년 동안 공공기관장들의 공공연한 관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기 때마다 이 사람들 이제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은 이건 직권남용이다 뭐 이러면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이런 시비를 함께 붙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턱 깨놓고 정말 현실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잿밥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 후보의 능력과 철학에 매료돼서 선거 캠프에 참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있기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선거가 끝나고 내가 지지했던, 내가 또 헌신해서 일을 했던 우리 캠프의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 다음에 나한테 돌아올 이익을 생각하는, 제사보다는 잿밥에 관심을 두고 일을 해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공공의 그 헌신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대통령 선거판이 벌어지면 분화방처럼 그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있는 캠프에 몰려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잿밥에 눈이 먼 나방 혹은 홍위병처럼 거기에 이제 자신의 일부를 바치면서 함께 일을 해왔던 거고, 또 이 후보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자산이라고 보고 다음 선거 그리고 순조로운 국정 운영을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보상을 해야 되는, 보상을 해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 자산으로서의 시스템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 보상을 하지 않으면 다 떠나버립니다. 이제 이러한 어떤 수레바퀴에 쳇바퀴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뭐 공적 헌신을 극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뭘 혁신을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아무 쓸데 없습니다. 그거 지키지 않으면 쓸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윤희숙 전 국회의원이 3가지 대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공공기관 기관장 다 형식상으로는 낙하산 인사를 피하기 위한 그 추천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추천위원회가 유명무실하죠. 저도 그런 추천위원회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들러리입니다, 들러리. 다 위에서 실세 권력이 내려꽂는 인사가 이미 내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추천위원회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장관은 여기에 참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장관은 자기가 이 공공기관장을 지명해야 되기 때문에 추천위원회는 참여를 않겠다 이런 형식상의 명분이 있는데, 이 윤희숙 의원은 그렇게 하지 말고 장관이 추천위원회 위원장을 해라. 장관 이름으로 추천을 해라. 그러면은 낙하산 인사를 장관이 자신의 이름을 걸기 때문에 좀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이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이 임기하고 맞춰라, 연동시켜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장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2년 6개월로 해라. 그래서 대통령 임기가 5년, 공공기관장 임기는 2년 6개월. 그러면은 공공기관장을 2번 임명하면서 대통령 임기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겁니다. 세 번째는 저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는 대안인데요. 무엇보다 아무나 운영하면서 말아먹어도 되는 기관이라면 굳이 국민 혈세로 이렇게나 많이 유지할 이유가 없다. 다 없애라. 박수를 보냅니다. 네, 3가지. 그러니까 공공기관장 추천위원회 그 위원장을 장관이 맡아라. 외부 인사나 차관이나 이렇게 하지 말고 장관이 맡아라. 자기 이름을 걸고 해라. 2번째, 대통령의 임기와 연동시켜라. 3번째, 불필요한 공공기관장은 이참에 싹 없애라. 350개 중에 한 200개 없애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